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언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꼭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쓴 자필 유언장도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하면 공증 없이도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요건만 빠져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지막 뜻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자필 유언장 작성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 민법은 총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직접 쓰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증서 유언은 공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기만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의 6가지 필수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유언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은 무효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도 무효입니다. 복사한 것도 무효입니다. 한 글자라도 다른 사람이 써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손글씨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작성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연월일을 모두 명확히 써야 합니다. 올바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잘못된 예입니다. 2025년 6월. 일자가 누락되어 무효입니다. 왜 날짜가 중요할까요? 유언 작성 당시 정신이 멀쩡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연월일 중 일이 빠진 유언장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세한 주소를 써야 합니다.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주소를 써야 합니다. 올바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또는 역삼아파트 101동 1502호. 잘못된 예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불충분으로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는 유언장 봉투에 써도 유효합니다. 다만 상세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 본인의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성함을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서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이나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 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엄지손가락 지문도 가능합니다. 서명만 하고 도장을 안 찍은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을 수정할 때의 규칙. 유언장을 쓰다가 실수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지우개나 수정액을 사용하지 마세요. 실수한 부분을 줄 그어 지우고 올바른 내용을 다시 쓴 다음 그 옆에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단, 명백한 오타 정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 안타깝게도 많은 유언장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어떤 경우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무효 사유는 형식 요건 미비입니다. 날짜에서 일 누락, 주소가 너무 대략적, 도장 대신 서명만 함, 일부를 타인이 대필한 경우입니다.
유언 능력 부족도 무효 사유입니다. 17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용상 문제도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 비교. 그렇다면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장점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증인이 불필요합니다.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수정 가능합니다. 자필 유언장의 단점입니다. 무효 위험이 높습니다. 형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분실, 훼손, 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에 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글씨를 쓸 수 없는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위원의 장점입니다.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실, 위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법원 검인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위원의 단점입니다.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재산이 많지 않고 상속 관계가 단순한 경우 자필 유언장도 충분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손글씨를 쓰기 어려운 경우 공정증서위원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조언. 작성 전 준비사항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작성하세요.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하세요.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작성 중 주의사항입니다.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써주세요. 지우개나 수정액을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페이지에 날짜와 서명을 하세요. 작성 후 보관 방법입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되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사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새로 작성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유언 내용이 복잡한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도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6가지 필수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전문자서, 연월일명기, 상세주소, 성명자서, 날인, 수정시 제날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지막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의 평화와 여러분의 뜻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언 작성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공증인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